안녕하십니까. 드림메이커스 웹툰 강사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밑그림 레이어 설정과 불투명도 조절법, 레이어 마스크 생성과 옮기는 법, 그림자를 그릴 때 편리한 클리핑 마스크 생성과 레이어 마스크 사용 테크닉, 마지막으로 합성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릴 때 실수로 밑그림을 남겨둘 때가 많은데요. 밑그림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그림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림을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을 활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하고 그림을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레이어에도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만들어둔 레이어 마스크를 다른 레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클리핑 마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를 생성해서 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림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레이어 마스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할 때 중요한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에는 여러가지 합성 모드가 있는데요. 이 합성 모드를 조합해서 그림에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입니다. 실수로 밑그림을 남겨둘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로 밑그림을 남겨뒀을 때는 밑그림 레이어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밑그림 레이어를 준비해 두면 그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한 뒤에 필요없는 밑그림을 남겨두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밑그림 레이어에 밑그림이라는 속성을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밑그림 속성이 붙어있는 레이어는 인쇄나 내보내기를 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밑그림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밑그림 속성을 적용한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일러스트에 그려둔 밑그림 레이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밑그림 레이어를 선택했으면 레이어 창에 있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이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이라는 글이 뜰 겁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 오른쪽에 연필 아이콘이 표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에 밑그림 속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레이어는 인쇄나 내보내기를 해도 존재하지 않는 레이어로 취급이 됩니다. 표시도 되고 편집도 가능하지만 인쇄하면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림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투명하게 만들려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그림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는 불투명도라는 수치가 기본적으로 1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0%는 완전한 불투명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투명에 가까워집니다. 밑그림이 너무 진해서 그리기가 어려울 때 연하게 하거나 앞에 있는 그림을 흐릿하게 조절해 뒤에 있는 그림이 비치도록 할 때 편리합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투명도를 조절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밑그림의 선화를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창의 상단에 있는 슬라이더로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임의로 수치를 설정하면 레이어의 불투명도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로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치가 낮아집니다. 슬라이더 옆에 표시된 숫자를 더블클릭해서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해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림을 흐릿하게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흐릿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는 기능으로 실제로 시험해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구 창에서 선택 범위 도구를 선택합니다. 흐리게 만들 부분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드래그로 선택 범위를 지정합니다.
흐릿하게 할 부분에 맞는 형태의 선택 범위 도구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직사각형 선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된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인 A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빛처럼 선택 중인 레이어에 흑백의 썸네일이 추가됩니다. 이것으로 레이어 마스크는 완성입니다. 마름모 형태의 선택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이 되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비표시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성한 레이어 마스크는 비표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과 형태를 비교하면서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C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마스크 체크박스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유효화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썸네일에 X 표시가 생깁니다.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다른 레이어에도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이어 마스크를 다른 레이어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한 뒤에 다른 레이어에도 완전히 동일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다른 레이어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뿐만 아니라 복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는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바지 부분에 너울 추가로 칠한 레이어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란색 레이어에 있던 마스크를 아래 빨간 레이어로 옮깁니다. 레이어에 마스크를 옮기고 싶은 곳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되면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옮겼습니다. Alt키를 누른 채로 옮기면 레이어 마스크가 복제됩니다. 파란색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빨간색 레이어로 옮겼으므로 파란색이 전체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파란색 레이어를 비표시로 하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상태이므로 빨간 바지가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림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림자를 그리고 싶을 때는 클리핑 마스크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일러스트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빛과 그림자의 표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밑색 레이어 위에 신규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림자와 빛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선화를 넘어가지 않게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자와 빛이 들어갈 부분에 밑색을 칠합니다. 이번에는 밑색 레이어에 어둠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하는 레이어는 색과 부위별로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면 작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밑색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A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규 레이어가 밑색 레이어 바로 위에 추가됩니다. 작성한 레이어에는 1도 명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도 명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B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C처럼 분홍색 라인이 표시됩니다. 이 표시가 아래 레이어에 클리핑이 적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클리핑이 적용된 레이어는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도 명암 레이어에 그림자 부분을 칠합니다. 선은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칠합니다. 전체 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그림자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선을 넘어가 있지만 아래 레이어의 영향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클리핑을 해제하려면 아까 눌렀던 B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분홍색 라인이 사라지고 표준 레이어로 되돌아갑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클리핑이 적용될 겁니다. 그림자를 여러 색으로 칠하고 싶을 때는 클리핑이 적용된 레이어를 늘릴 수 있습니다. 클리핑이 적용된 레이어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표시되는 범위는 기본 레이어의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동일한 요령으로 그림자뿐만 아니라 비표현도 더해 깊이 있는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클리핑 레이어와 마스크 레이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에서 전체적인 그림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레이어 마스크로 전체적인 그림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앞서 설명한 레이어 마스크와 동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부분을 비표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기준이 되는 바로 아래 레이어에 속성되고 레이어 마스크는 임의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많은 수의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테크닉 두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더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레이어에 일일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레이어 마스크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폴더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에 동일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할 때 일일이 설정하기는 번거롭습니다. 폴더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면 폴더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머리카락 하이라이트, 머리끝에 투톤 염색, 머리카락 3개 각각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 폴더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마스크의 형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브러쉬와 같은 그리기 도구로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우개로 지우면 마스크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수정할 때는 브러쉬 도구, 숨긴 부분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조합해 그림에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조합해 그림에 효과를 넣는 방법으로는 레이어 합성 모드를 변경하면 되는데요. 레이어에는 합성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의 합성 모드를 설정하면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어떤 그림에 어떤 합성 모드를 사용해야 좋은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의 A 부분이 현재 선택한 레이어의 합성 모드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합성 모드의 일람이 표시되는데 임의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모드는 10가지 넘게 있으니 그림에 어울리는 효과를 하나씩 사용해보고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합성 모드를 변경하면 레이어의 표시에도 반영되고 캔버스의 그림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레이어의 표시를 보고 항상 어떤 합성 모드를 설정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표준 레이어입니다. 합성 모드 표준은 아래 레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색을 겹칩니다. 다음으로 더하기 발광 레이어입니다. 설정한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에 있는 색을 합쳐서 밝게 하는 것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발광 모드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곱하기 레이어입니다. 설정한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색을 합치는 효과입니다. 위 이미지처럼 색과 무늬를 합치거나 아니면 명암을 넣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수업이 창작 활동에 유익한 수업이었으면 합니다. 다들 8주차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드림메이커스 웹툰 교육 8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